일단은 기본적으로 3월, 그러니까 저기 뭐 강제 수사가 늦어졌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최초 화요일 날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화요일 날 공식적으로 민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2일에 있었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수, 목, 양일에 걸쳐서 그런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그 민변 쪽이나 이런 쪽에 접촉을 해서 경찰이 네. 고발인 조사를 마친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에 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신청한 거예요.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신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깡통이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경찰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휴대전화 7개를 다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태블릿 13개인가요? 그걸 확보를 해서 지금 포렌식에 들어간 상태고, 거기서 보면 일정 부분 파일들이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지워진 게 있겠죠. 네. 그런 지워진 것들이 복구가 됐다는 의미고, 깡통은 전혀 아니라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미 현재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파일은 추출을 끝나서 네. 그런 분석 작업에 들어갔고, 이렇게 일부 삭제된 파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제 복구가 완료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사 과정을 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런 포렌식 분야에서는 네.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대검에서 그런 부분, 이제 대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대검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검 포렌식 센터를 설치하면서 네. 대검이 포렌식 역량을 끌어올려온 것이지, 경찰의 포렌식 역량이 대검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과거 이른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기 그 국과수도 경찰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번 기다려 보시면 그 금방 결과가 아마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깡통폰 아니고 또 설사 지워진 파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우리 경찰의 실력으로는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복구해낼 수 있다. 수사 결과 기다려달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왜 국민들이 정말 공분했던 내용, LH 직원들이 뭐 직원들만 쓸 수 있는 블라인드 앱이라는 그런 앱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조롱글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 뭐 차명 투기하더라도 정년까지 다니면 된다. 이런 얘기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억울하면 뭐 LH 들어와라. 뭐 이런 내용 등등이었는데, 그래서 경찰이 어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LH 측에서 모욕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하지만 문제는 이걸 누가 썼는지 밝혀낼 방법도 없고 만약 찾아낸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간단합니다. 형사처벌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직원으로서의, 사실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책임은 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렴 의무라든가 네. 직무 성실 의무, 나아가서 품위 유지 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블라인드 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 익명 앱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네. 그거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 직원을 파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등 일벌백계를 하겠다,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돼야 되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려고 하면은 사람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블라인드 앱에다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메롱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해서 그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도 네. 사실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처분으로서 파면되는 선에서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그 결국은 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만, 네. 이 내부적인 윤리 규정,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한 가지, 네. 아까 그 조 변호사님은 다 그 지운 것도 이게 복구할 수 있다. 언제 하죠? 실제 하면은 2달도 넘게 네. 걸립니다. 그러면 벌써 특검 다 끝나고 할 텐데 어느 세월에 그 지워진 것을 해서 증거인멸한 걸 살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미 지워진 건 지워진가 하더라도 지금 있는 수사 역량 최대 발휘해서 최대한 네.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렇군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신속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조주빈 사건에서도 그 조주빈의 핸드폰이나 기타 컴퓨터들을 전부 다 포렌식한 건 검찰이 아닙니다. 네. 다 경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과학수사의 영역은 경찰의 영역이었어요, 과거부터. 근데 검찰이 그 역량을 끌어오면서 쫓아가고 있는 단계였던 거지, 네. 검찰이 과학수사가 경찰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네. 그 부분은 약간 이의가 있는데요. 물론 경찰 굉장히 강력합니다. 경찰 그렇지만 제 실무에 본 경험으로는 경찰 굉장히 포렌식 같은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휴대폰 하나 맡긴 결과가 나오는데 2달, 3달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더 이상 증거인멸을 막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언제 그거 해가지고 되살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하라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수사 기술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경찰보다는 대검, 특히 휴대폰 포렌식에 관해서는 대검 포렌식이 훨씬 더 지금 앞선 것으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저희가 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이제 형사 처벌은 어렵고 LH 차원의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런데 해외 앱을 사용한 만큼 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네.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회사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 블라인드 앱에 있는 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찾았는지 저희는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평소 때 글을 쓴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네. 주위에 얘기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을 내부적인 어떤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해외에서 요청을 해서 어떤 수사 공조를 거쳐서 내부적인 사안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의 어떤 직원들이 블라인드 앱 그런 어떤 처벌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믿고 거기에 이제 내부적인 글을 올리는 것인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일정 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습니다만 거꾸로 긍정적인 역할도 사실은 없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LH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그 부분 자체로 인정해야 될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표현의 자유는 공감을 하는데요. 네. 이런 거 좀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들 스트레스 자꾸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들 전부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심해서 좀 거르든가 부적절한 게시물. 저는 그리고 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LH공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그 직원의 그와 같은 글로 인해 가지고 LH공사는 지금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체 수준의 어떤 개혁을 한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LH공사 자체의 어떤 명예가 손상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직원의 법인 자체가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그런 것은 법리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투기 같은 것들을 밝혀내는 것까지는 되는데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가 돼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라든가 비밀 정보로 투기 목적의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이걸 하나하나 입증하는 게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와 같은 개별 법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 13조의 2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권의 소급 입법에 의한 박탈 금지 이것을 헌법의 대원칙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예외적 입법으로서 이른바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법률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소급 입법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 행정법 헌법학계 어떤 통설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존에 있는 법이 아니고 새로운 입법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이미 투기했는 부분을 국가에서 몰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진정소급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그리고 행정적인 징계 절차는 변론으로 그것을 다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관련해서 이제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규정에 있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나아가서 더 문제인 것은 사실 실명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차명으로 해서 있는 네. 부분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는다 한다 하더라도 아니 1, 2기 신도시 때 이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광명, 시흥 신도시 거의 될 뻔했는데 빠졌고 언젠가는 될 거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니냐. 그거 내가 꼭 네. LH 다녔기 때문에 그걸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을 때에 한마디로 그게 과연 비밀이었느냐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에 이걸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조 변호사님이나 저나 그 변호사입니다만 저한테 의뢰인 오십시오. 제가 무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를 마케팅을 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으로는 처벌이라든가 재산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대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입법적으로 이것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입법적 개선이 네.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 법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투기 목적이었는지 내가 투기하려고 그 토지를 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들었다. 이번에 뭐 내부에서 들은 정보에 근거해서 이것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얘기한 바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업무상 비밀로 간주했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지금 국회에 쏟아진 대책 법안만 36건이라고 합니다. 뭐 정청래, 김은혜, 심상정, 이주환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뭐 이익의 3배에서 5배, 5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까지 언급하면서 여러 법안들을 내고 있는데 이같이 법안이 많이 나온 이유, 사실 반대로 얘기하자 보면은 지금 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제 해석이 맞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맞죠.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증권 거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자본시장법 이런 데에 내부 정보 이용했을 때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자 정보 이용을 했을 때의 그 금액 따라 이게 뭐 네. 1억이냐, 5억이냐, 10억이냐 이거에 따라 점점 처벌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 근거 규정과 어떤 처벌 수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 네. 이용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또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실질적인 어떤 업무 관련되는 비밀과 관련해서 그걸 이용해서 취득할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돼 있는 것이지 그 처벌 수위에 대한 뭐 대법원 양형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신뢰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특히 정부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에서도 실제 지금 관련되는 그 입법적 개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사처벌만 해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거 퇴임 후에 복리 차원이야. LH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려도 상관없어. 오히려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그로 인한 땅 투기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부당이득 환수하는 쪽에 포커스를 둔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3기 신도시 과연 유지하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몰수할 수 없다고 하면은 3기 신도시 자체를 이번 기회에 취소시킴으로 해서 네.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징벌이다라는 맥락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일단 입법적인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신 부분, 소급 적용은 우리 헌법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력한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과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 둘째 치고서라도 지금 기존의 어떤 그 투기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소급해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거 납득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급입법에 문제가 없는 법에 내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투기를 행한 사람들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한 입법 기술적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익을 이거 현금으로 이른바 환전을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사실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현재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장차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보상이 됐든 매각이 됐든 그런 경우에 현실에서는 아직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장차 만약에 그 재산상 이익을 실현할 경우에는 네. 그 실현한 이익에 대해서 그 환수 조치를 하는 게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른바 부진적 소급입법론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 3기 신도시가 막 수용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런 이른바 투기꾼들이 그대로 이익을, 미실현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걸 장차 실현 이익으로 전환할 때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 시점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업무 처리 중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취득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 주식과 마찬가지로 업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으면 그냥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 그 한 배 정도가 아니라 네. 3배에서 5배 아니면 그 이상 엄중하게 몇 네. 배의 벌금을 부과해서 국가로 환수한다든가 이런 조치로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